네. 오케이. 그래서 네, 내가 책을 네 권을 내셨다고요? 네 권을 냈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10 내가 2008년에 이쪽 로레인 커뮤니티 칼리지로 왔으니까 2008년이니까 벌써 14년이 넘어갔네요. 근데 14년 동안 책을 네 권을 썼죠. 그 전에 근데 여러 가지 이건 뭐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박사과정 때 뭐 석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정리한 것들인데 이게 음. 첫 번째 책인데 이게 책 제목들이 다 일관돼 있어요. 이게 제목이 안 보이지? 그 Beauty and Balance. 안에 The Beauty of 아, Balance라고 Beauty of Balance. The 아, Beauty of Balance예요. 그러니까 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서로 반대들이 이게 밸런스를 이루어서 가야 되거든. 음, 막 그냥 이게 결국 그걸 반대쪽을 부수면은 음, 그 화가 또 자기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항상 그렇거든. 이 삶이라는 게 이제 누구를 탄압하면 그 나중에 그 화살은 이제 자기한테 다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야. 음. 이게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융에 관한 거야. 융. 융에 관한 칼 거. 칼 구스타프 융인데 이게 이 제목이 Synchronicity 동시성. 융 on Synchronicity and Easing이라고 융이 이제 자기 동시성 이론을 전개시키면서 이징을 많이 그러니까 주역이에요. 이징이 주역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 동시성 이론이라는 게 자기의 그 내면의 그 자아와 심리적인 것과 그 외부 그 외면 그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게 서로 분리가 된 게 아니고 동시적으로 막 서로 작용을 하거든. 음, 근데 주역이 사실 이제 나의 그 내면 세계와 바깥 세계 이 음, 세계 간의 어떤 또 조화를 얘기하는 건데 이러면서 융이 흥미롭다. 많이 그런 걸 얘기하고 그러면 음, 우리나라 지금 이 정치적 현실이 우리 윤석열과 김건희가 지금 날뛰고 있잖아요. 음. 이 현실이 우리나라 민족의 그 집단 무의식을 반영한 건가? 뭐가 집단 무의식을 반영한다? 윤석열의 현재 정경이? 우리나라 응, 우리나라 민족의 집단 무의식의 발현이 응. 윤석열과 김건희 현상인가? 이게 동시성 내가 볼 때는 왜곡된 현상이지. 왜곡된 현상. 이게 그렇게 우리 마음에 있는 왜곡된 현상이 윤석열과 김건희로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반영된 거야. 음. 항상 그 우리의 그 집단적인 무의식은 결국은 발현될 수밖에 없어요. 융에 의하면. 이 왜냐? 사이키와 이 실제가 실제라는 건 이제 이 외부 바깥 세상 외부세가 자기 내면 바깥에 있는 이런 것들이 서로 이게 간섭하거든. 그럴 수밖에 없지. 네트워크를 이뤄요. 하나의 그물망을 연결망을 이루는데 당연히 반영이 될 수밖에 없지. 그게 뭐냐면 지금 윤석열이 된 거는 결국 어 사실 이 문재인을 실어서 하여튼 지금 나름대로 굉장히 어떤 반문재인 뭐 이런 것들 이런 현상들 그럼 결국 알고 보면은 이게 내가 볼 때 문재인 잘못은 아닌데 그럼 이게 자꾸 이게 아니, 그러면 고 박사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문재인은 굉장히 유하잖아요. 유하지. 약간 유하고 좀 신사적이고 그렇지. 민주적이고 그런 민주적이고 예, 스타일이잖아. 예, 예. 그러면 그거에 반대되는 우리 속에 있는 그 권위주의적이고 음, 아주 음. 양아치적 예, 예, 양아치적이고 예, 예, 예. 그런 마음이 또 있는 거 아니야, 인간이 있는 다. 거죠. 그래서 윤, 너무 민주적인 신사적인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양아치적이고 그런 마음이 발동된 게 윤석열과 김건희인가? 김건희라고 보는 게 융이 바로 해석하는 게 의식과 무의식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의식이 밝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무 도덕성을 강조한다거나 이거가 한쪽이 명으로 가잖아요. 밝음으로 가잖아. 어, 지나치게 어. 그러면은 이 무의식이나 다른 쪽은 반대로 지나치게 다크한 상태로 가요. 이게 조화가 깨지면. 그러니까 이게 조화로우면은 아예 색깔이 없어져. 이게 무채색 이게 사실 그 상태가 가장 이게 평화로운 상태인데
사실 이게 변화를 많이 줬지. 문재인 정부 때 나는 이제 굉장히 그걸 아주 좋게, 너무나도 지금 뭐야, 참 좋은 일이었고, 그렇게 It's 해야 nice 되는 guy. 남북 간의 그런 관계부터 해가지고 어떤 코로나 초기 때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 전 세계적으로. 그때 그 대처라든가 여러 가지 그 한국의 어떤 위상들을 높이고 상당히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그리고 이제 그 인품 부동 잡채가 인품 잡채가 좀 인분 인품이 자체가 있잖아. 그렇지 대단하지. 그리고 이제 음, 부동산에 대한 어떤 부조리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아니, 어떤 세금도 많이 때리고 종부세부터 해가지고 많이 했는데 문제는 이게 거기에 관해서 또 피해를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정책에 의해서 피해라는 것까지도 없는데 이제 자기네들 손해를 본단 말이지. 이런 것들이 이게 사실 그게 그게 뭐 개인적으로 손해겠지만 이게 어떻게 하든지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시장에다 맡겨버리는 게 더 날 뻔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집값도 안 올라가고 그랬을 텐데 이거를 갖다가 막 이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조절하니까 그 반대적으로 그게 막 다시 커가지고 막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막 그런 현상들이 발생한단 말이지 이게. 거기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비집고 들어온 거야. 이게. 근데 결정적인 실수는 임명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게 아주 그냥 그 뭐, 박근혜 때 이런 그렇지. 그런 전국적인 지지를 그런 받았지. 대로 거기에 그거를 보고 착각을 했던 거지. 다들 다 속았는데 지금 이게 참 그래요. 유흥에 이런 건 아주 참 재밌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낸 게 요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게 제목이 understanding religious diversity야. 이게 서로 종교 간의 그 다양성을 어, 이해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음, 굉장히 지금 필요한 그렇죠. 거죠. 종교 간의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겠지. 그런데 참 이것과 종교가 솔직히 평화를 많이 깨잖아. 그렇죠. 이게 안타깝게도 아깝지. 어 그냥 음. 뭐 이단이니 뭐 이러면서 서로 이게 사이좋게 지내는 게 아니라 근데 뭐 아주 그리고 배타적인 심성이 종교로 그 교리 안에 이게 다 있기 때문에 호 이게 박사님, 나는 한국에 와서 한국에 와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소위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쪽팔려요. 쪽팔려요. 그 개신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쪽팔린 상황이 음, 있어. 그 영화나 드라마 봐요. 한국 영화나 드라마 보면 개신교 목사들은 다 개신교 목사들은 다 좀 음. 이상한 사람이야. 돈만 밝히고 광신자고. 그렇게 나오지 항상. 그렇게 나와. 하나같이. 수리남 어? 수리남은 목사는 아니지만 수리남 봤어? 황정민이 그건 안 봤어. 목사하잖아 목사 나랑 사기 비슷한 그 그 노라. 아, 그래요? 그거 재밌어? 안 봤어? 그래서 너무 이게 나도 개신교 백그라운드잖아요. 우리 구 박사님도 마찬가지고. 음. 그런데 이게 너무 안타깝고 미국은 안 그렇잖아. 차라리 캐톨릭 미, 신부가 미국이 트럼프가 어떻게 됐는데, 아니 이봐, 이제 아니 미국의 그 화이트 아니 맞는데 스프레머스, 그 뉴스 뭐 그런 데는 가끔씩 그렇게 좀 안 좋게 그려지지만 음, 보통 매스 미디어에서는 음. 패스터 딱 그러잖아. 좋은 이미지가 많아. 그건 있어요. 예. 차라리 카톨릭 신부가 좀 어, 이상한 펄버트 뭐 변태도 많고 그렇게 그려진다고요. 근데 한국은 정반대야. 어, 신부랑 스님은 아주 미화가 돼 있고 한국 어. 개신교 그 목사 뭐 교회는 완전 천박하게 그려져 있어. 천박하지. 천박하게 해왔으니까, 그동안. 맨날 뭐야, 헌금 걷고, 뭐, 건축 헌금, 건축에서 건물 짓고 뭐 하고, 맨날 뭐 5천 명, 만 명, 이게 다 이게 뭐야. 이게 아니 근데 지금, 그 전혀 지금, 개신교와 예. 윤석열 정권 뭐 한나라당이 무슨 당이야 지금 국민 뭐 국민의힘 연결돼 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지. 그 사람들이, 개신교들이 그 어, 이상한 정권을 옹호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특히 내가 볼 때 이 국민의힘, 하여튼 뭐 예전부터 내려온 뭐예요? 공화당, 민정당, 뭐예요? 또 그다음 민자당, 그다음 또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 라인이 지금 이 우리 국민의 그 천박 하여튼 지금 그 개신교의 그 천박함을 굉장히 아니 그 계속 근데 그 지지를 받으면서 근데 이상한 게 무속 정권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엔 무속 지금 이제 정권인데 이 어 개신교가 왜 무속 정권 무속인을 굉장히 싫어하잖아. 개신교가. 아, 개신교가 무속 정권을 왜 옹호해? 그러면 그거 종교 대통합이 되는 건가? 뭐 지금 뭐 어디까지나 대놓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대놓고 무속신앙이다 이러질 않으니까 서로 이제 다 알면서 서로가 필요로 하고 이제 그런 거를 이용을 하고 서로 뭐 윈윈 하자는 지금 그런데 이제 지금 뭐 그게 이게 참 왜 그러냐면 내가 볼 땐 그래 이게 종교학적으로 볼 때 개신교의 그 천박함과 무속신앙의 천박함은 서로 교통해요. 서로 상호. 굉장히 공통점도 많고 보면은 뭐 굿한다 그래가지고 몇 천만 원 막 그냥 걷어들이고, 예? 뭐 안수기도 해준다 그래가지고 헌금 뭐 그냥 엄청나게 막 이거 지금 흐름이 패턴이 말이다 언어 거기서 사용하는 언어들은 다르겠지만 하는 행태나 이런 형태들을 보면 패턴을 보면 아주 흡사해. 지금 음. 개신교 자체를 내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개신교의 그 천박함 물론 이제 음. 개신교에도 훌륭한 목사들 많이 나왔죠. 이걸 갖고서 그렇죠. 그냥 개신교 자체를 욕한 개신교의 어떤 사람도 민주화 개신교가 어떻게 보면 해톨릭보다도 더 그 민주화 운동에 기여를 한 부분들은 아주 크게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나 이 천박함에 있어서는 그 무속신앙도 마찬가지고. 근데 무속신앙의 천박함과 개신교의 천박함은 서로 일맥상통한다. 내가 볼 때. 이게 그러니까 서로 이게 서로 이렇게 마인셋이 잘 맞아요. 이렇게 서로 맞으니까 그렇게 교통한다. 되는 예, 거구나. 예. 예.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최근에 나온 책인데 최근에는 그 이게 유명한 제목이 전 어? 세계 도서관에 다 들어간 유명한 책인데. 미 전역 전 대학에 아, 뭐 근데 미 왜 전 이렇게 대학에 뭐 전 석관이 대학이라고 전부 그렇게는 말하지 못하겠지만은 유명하신 분이 어, 한국에서는 이게 안 지금 미국에서 알려졌는데. 유명한 출판사인데 큰 출판사 로만 앤 리틀필드라고 여기에 인프리트인 그 렉싱턴 하우스에서 나온 음. 책이야. 렉싱턴 북스죠. 북스인데 제목이 The Non-Hierarchical Way from Easing to 정역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주역을 얘기했지만 이제 정역을 얘기할 때거든. 한국의 주역인 정역이 있어요. 기밀부에. 잠깐 그 얘기하기 전에 그 한국어로 번역본이 나오나요? 이거? 음. 이걸 뭐 언제 한국어로 또 번역을 하겠어? 제가 한국어로 번역. 번역할까요? 제가? 요즘 이거? 번역하기 굉장히 쉬워요. 어, 어. 어떻게 하는지 알아? 번역? 뭐 출판 팝하고로 하면요. 금방 돼. 팝하고? 팝하고라고 네이버 어. 번역기가 있거든요. 음. 번역이 정말 정확해요. 그걸 조금만 고치면 돼.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냥 인터넷에 뿌린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한국 출판할 때 번역 필요하면 팝하고 어, 이용해서 번역하면 금방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게 말이 정확하게 된다고 한국어로? 한국어 거의 정확해요. 그래서 좀만 고치면 돼요. 그러니까 오, 패러그래프으로 번역을 하면 오, 되지. 조금만 고쳐. 와우. 거의 손댈 게 없어. 음. 그럼 거기다가 기계가 해놓고 자기가 이름만 갖다 붙이는 거야? 아니 자기가 편집을 하는 건데 어차피 오, 조금 재밌. 고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구글도 번역을 하잖아요. 그거 괜찮게 하는데 많이 고쳐야 이상하던데. 돼. 구글은 많이 고쳐야 되는데 팝하고는 팝하고? 네, 팝하고 그러면 한국어를 잉글리시도 그렇게 많이 하고? 한국어를 잉글리시 하는 거는 구글이 더 괜찮아요. 아이, 뭐가 괜찮아. 나 한번 해봤는데 많이 엉터리던데. 좋아졌어. 근데 팝하고가 좋아 하여튼간. 한국어로 팝하고는 안 해봤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지금 제목이 음. 주역은 여전히 그 위계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이건 음. 내가 김상일 교수님 우리 저의 그 은사님이신 그 김상일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김상희 주역 교수님이 우리 구독자예요. 댓글 다루셨어요. really? 어, 아 정말이야? 정말 댓글 어떻게 다루셨어요. 알고? 몰라요. 나한테 나 오늘도 나한테 요즘 자주 우리 저기 뭐야
카톡 많이 하는데. 근데 김상희 교수님 우금치 아니야? 사진 보니까 맞아, 우금치. 우금치. 김상희 교수님이 댓글 말 어떻게 달아가지고 알고 글로 들어왔지? 글로 몰라. 들어오셨지? 그래서 아주 고맙다. 하여튼간 칭찬을 하시더라고. 아, 그래. 근데 정치적으로 막 하니까. 근데 이게 그래서 김상일 교수님한테 내가 이거 뭐야 이 정역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또 정역 책들 그리고 어떤 그 원본부터 해가지고 읽고서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위계적인 구조에서 비위계적인 구조로 가는 과정에 이 주역과 이 정역이 있어요. 이제 정역이 어떻게 보면은 기밀부의 정역이 철저하게 그 아주 non-hierarchical한 이런 건데 이게 내가 지금 왜 얘기하냐면 지금 윤석열과 관계에서 이거를 알아야 돼. 아니 굉장히 그 예. 책이 주역과 정역의 관계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처음에 이 주역을 일단 소개를 하죠. 그리고 이제 주역이 아까 조금 아까 말했던 그 조화, 음. 상호작용, 그다음 조화, 그다음 변형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어, 로 나아가는 건데 사실 그 주역의 그런 거 보면은 그 하도와 낙서 이런 어, 그 차트가 그걸 보면 위계적인 구조가 여전히 그게 있어요. 이게 그 방향성과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사실 보면은 여전히 거기에서 이제 남녀 간의 어떤 그 불평등 그런 조화 요소 부조화 요소도 사실 그 남녀 간의 상호작용인 거를 음양의 이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반대로 어떤 주역이 또한 남녀 차별, 우리 전통 동아시아 사회에서 어떤 남녀 차별에 한쪽으로 어떤 그쪽으로 이게 또 해석이 되어 온 면들이 있거든. 내가 볼 때. 근데 이게 사실 그런데 정역에서는 이거를 사실 이제 많이 그런 것들 다 해체시키지. 그게 결국은 뭐냐면 반 반대와 이런 반대적인 요소들을 끊임없이 이 관계시켜야 되거든. 서로 회통을 시켜야 돼. 자기 반대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정적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자꾸 이재명을 지금 제거하기 위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만들어내고 막 그러잖아. 그렇지. 이게 거기에 또 이제 한동훈이가 지금 끼어들어가지고 아주 이게 결국 폭망하게 돼 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고마워야 되겠다.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음.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어떤 저질러 놓은 그런 것들의 과거에 엄청난 그런 나중에 결국은 그 대가를 받게 될 텐데 지금 보면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맨날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문제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보니까 그 유틸리티 피가 한국에 장난이 아니라 지금 3배가 갑자기 올랐다 그러던데. 우리 집 이번에 26만 원, 12월 달에 와, 26만 원 나왔어요. 왜, 한국에서 뭐가 26만 26만 원? 26만 원 나왔어. 한국이 그렇게 안 비쌌잖아. 안 비쌌어. 근데 이 겨울 되니까 난방비 하니까 26만 원 나왔어. 미치겠어. 아니, 갑자기 그렇게 올리면 부담 어떡해. 이게 다 받았어. 지금, 이번 갑자기 올린 1월 거라 달에 그러던데. 더 나올 것 같아. 1월 달에. 그러게. 30만 원 넘을 것 같아. 그런데, 뭐 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현안들이 많은데, 민생 문제 말하는 거예요. 근데, 허구한 날 압수수색하고, 정적 제거하고, 그러려고 그러고, 지금 뭐야, 열린 공감 어디죠? 시민의, 어디예요? 예. 더 탐사? 음. 그거부터 해가지고, 참, 아니 그 이게, 정력에 의하면 정력과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대입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글쎄, 정역에서 말하는 거는 지금 기본 정역책이 굉장히 얇아요. 정역책이 얇아. 얇은데 굉장히 함축돼 있고 의미가 그래서 해석조차도 이게 쉽지는 않은데 그러나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는 이제 후천 사상이거든. 그 선천 후천이 있을 때 아주 이제 후천 세계를 이 숫자와 그런 어떤 상징 체계를 통해서 음. 수와 어떤 상징 언어를 통해서 와 그 후천 상징을 세계의
그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그래요. 네, 이제 후천 세계에 나도 있어서는 그 궁금하네. 후천 세계를 어떻게 그린다는 게 궁금해. 후천 세계. 지금 우리가 어떤 세계, 지금 후천 여전히 세계? 우리는 선천 세계거든. 이게 어, 또한 그 주역에서 주로 이제 주자나 이런 쪽에서 해석하는 이런 어 해석하는 것과 다른데 뭐 소홍절이나 지금 선천 후천이라는 게 있을 때 뭐 선천은 아주 뭐 이상적인 세계 그리고 후천은 마치 선천이라는 거는 뭐 에덴 동산처럼 이렇게 그리거든. 그 주역 전통 주역 역경 속에서는 그 이거는 마치 그 에덴 동산처럼 어떤 평화로운 세계만 있고 아무런 고통이 없고 어떤 음, 철저하게 조화가 이루어진 그런 선천 세계에서 결국 인간이 타락을 함으로써 이제 후천 세계 나락으로 떨어지잖아. 그래가지고 그게 기독교가 하는 얘기인데, 사실 기독교 하는 얘기랑 비슷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정역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까지 말하는 거는 지금은 이제 주역, 역경, 주역. 주역에서 주역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주역에서 본격적으로 그런 말보다는 이제 그렇지 해석에 의해서 많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 소홍절이 특히 그 선천후천을 얘기 그렇게 하는데 그 소원절. 도상역학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내가 그때 읽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선천에서 이제 후천을 와서 어떻게 결과적으로 지금 인간들이 처음에는 첫적의 그 조화의 세계가 이제 선천 세계거든. 전통 주역에서 이제 보는 세계가 그 다음에 부조화가 일어나면서 이게 부조화라는 건 인간의 문명이 같이 시작이 되면서 인간이 문명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돼? 선과 악이 극명하게 갈린다고. 그렇잖아. 경쟁해야 되겠지. 그러면서 악을 규정하면 또 어떻게 돼? 적이 되잖아. 그렇게 되지. 그러면 적을 또 무찔러 야 음, 이러다 보니까 전쟁이 끊임없어. 음, 이게 바로 인간의 역사라는 건 전쟁의 역사라고도 하잖아요. 굉장히 없애죠. 결국 이게 후천세계라고 보는 거야. 지금 음, 주역에서는. 음.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어떻게 하면은 그 선천세계로 복귀하느냐 이 아, 문제거든. 복귀구나. 어.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면은 그 조화 세계를 다시 찾아 우리가 뭐 구현하느냐 뭐 이런 문제인데 음, 뭐 그대로 돌아갈 수는 없겠고 이제 이 후천 세계를 잘 이게 변형을 시켜서 보다 더 그 풍요로운 세계 단순치는 않지만 뭐 이제 음. 이런 세계지만 어, 정역은 반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이게 선천 세계예요. 지금 사는 게. 이게 정역은 선천 세계인데, 사는 게 선천세계다. 왜냐하면 이제 아, 어, 그러면 근데 옛날에 후천, 그 순진무구한 세계는 에덴 동산의 세계가 없었다는 얘기야? 그런 그거는 거가 아니고, 여전히, 지금 그렇지, 하도를 얘기하니까 정역에서도 하도, 낙서,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하도라는 거는 철저하게 이제, 8괴가 결국 하도를 이제 모형으로 해서 나온 게 있는데, 그 하도라는 거는, 철저하게 조화를 말하는데, 그 다음에, 어, 낙서는 이제 그 조화가 이제 균형이 깨지면서 아, 어, 이거는 이제 김상희 교수님 책에 많이 나와요. 거기 그 나오죠. 말씀하는데 음, 균형이 깨지면서 이제 그런 정역은 이제 반대로 이 그 어떤 경우냐면 어떤 세계를 그리냐면은 현재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어 이게 지금 조화롭지가 않잖아요. 그치? 이게 어렵지 인간, 않지. 이게 지금 선천세계인데, 후천개벽이라는 말이 우리 알지? 그죠? 후천개벽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증상에서 많이 듣죠. 증상에서. 동학에서도 얘기하고, 지금 후천개벽은 결국은 이 선천세계에는, 물론 이제 하도는 너무나도 동학에서, 이게 지금 정역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 김일보의 정역 입장에서 볼 때, 하도 같은 경우는 조화를 얘기하긴 하지만 너무나도 나이브한, 아주 너무 단순한 그런 조화를 이제 얘기한다고. 여전히 그게 완벽한 세계는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거를 어떤 완벽한 조화라고 볼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너무나도 그거는 보면은 이게 맵이라고나 할까, 그 맵과 테리토리가 있잖아. 맵과 지도하고 땅이 있을 때 그렇지. 그 지도가 그 땅을 다 반영할 수 없거든. 그렇죠. 그 지도라는 거는 하나의 플랜이에요. 그냥 단순함. 음,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화롭게 그려놨잖아, 이 땅을. 이 그렇지. 지도가.
음. 어떻게 보면 지도라고나. 근데 막상 그 땅으로 들어와 버리면은 전혀 다른 길도 급하고 그렇잖아. 아주 전혀 뭐 다른 세계가 완전 펼쳐지죠. 다른 세계. 그치? 네. 맵이라는 게 그 이거를 보여주긴 하는데 이게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요. 그러면서 동시에 땅은 또 계속 바뀌잖아. 땅은 계속 지형에 계속 바뀌고 날씨에 기후에 의해서 바뀌고 그치? 뭐 그렇죠. 클라이밋 체인지에서 음, 바뀌고 이게 다 바뀐다고. 음. 결국 그러면은 그 맵이라는 거 이것들이 무용지물이 쉽게 된단 말이지. 그 맵도 계속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 맵도 계속 맵도. 네. 근데 결국 이거 전체가 다 지금 선천이야. 결국은 아, 이런 어떤 시행착오 이런 것들이 다 아, 선천 세계라고. 세계고. 그런데 다시 말 후천 세계에 가서는 이제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거는 나도 뭐 100% 이해를 못해요. 얘기해 보세요. 하진 내가 않았는데 좀 생각하는 게 있는데, 오케이. 결국 후천 세계로 가서는 음. 유리 세계라고 하거든. 김일부가 아, 유리, 유리 글라스 있죠. 유리 플러스, 유리 세계. 이게 뭐냐면은 후천 미러, 세계는 결국은 이 미러야, 사람 글라스야. 어? 미러야, 글라스야. 거울이야, 미러, 나도 이제 미러로 처음에 봤다가, 미러는 이제 어떤, 거냐면, 리플렉트 하잖아요. 리플렉트. 리플렉트가 리얼리티 자체는 아니거든. 그거는 그냥 아, 반영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이제 유리세계라는 거는, 그런 어떤 단순한 그 반영 세계가 아니라, 음, 완전히 interpenetrate. 나는 그거를 여기서 뭐, 그, 그, 여기서 그냥 이거를 뭐, glass world 뭐, 이렇게 어떤 문자적인 번역을 뭐 음, 가로치고 뭐 했긴 했지만 사실 이제 그거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interpenetrated world라고 interpenetrate 음, 서로 그냥 상호 관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서로 구분이 없어지는 거죠. 아, 그렇잖아. 나와 너가 결국 구분을 거쳐왔어요. 분리를 거쳐왔다고 이 문명 세계에서 결국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후천 세계로 가서 주체와 여기 객체가 구분이 그렇지. 없어진다는 얘기야? 예. 오 그렇지. 마이 갓. 결국 그게 유리세계인데,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이 결국은 나의 고통이 되는 거지. 이게 결국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이제 다 그런 얘기거든요. 서로. 야, 자꾸 그럼 이제 이게 그 정적을, 이게 그 원수라는 것도 이게 여기에 보면은 그, 그걸 참 굉장한 착각과 자기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그 쌓여있는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게 발현이 돼가지고 그거를 마치 실제적인 거하고 결부를 시키잖아. 윤석열은 지금 계속 그렇지. 적을 만들고 만들지. 그 결국 만든 적을 제거하려고 그러고 막 그런 결국 그러면 적은 더 생기고 음, 지금 보세요. 이제는 문제가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만이 아니라 이제는 저기 국민의힘당 내부에서조차 이제 반기를 든다고 벌써 들었지. 이제 들기 시작하고 지금 낙연 같은 경우는 너무 의외로 의외인데 의외로 이렇게 고분고분하네. 아니 안 아니 그럴 것 아니 근데 나는 좀 아니 약간 갑자기 이렇게 순한 충격이었어요. 양이 뭐 그래. 아니 뭐 이렇게 순한 양이 돼 버렸어. 그 정도밖에 안 그러니까요. 됐나? 근데 봐 이제 아, 이준석이 나오고 저기 뭐예요? 저기 벌써 이준석은 시작했지. 반기 들기. 그리고 또 시작했지. 누구야? 어, 뭐 유승민 말할 것도 없고 계속 아니 뭐 근데 유승민은 뭐 계속 아주 일관되게 아니 윤석열 그 거기 세력들이 굉장히 센 것 같은데 뭔가 있나 윤핵관들 봐. 음. 천공의 그 어둠의 파워가 좀 센 거 아니에요 혹시? 몰라 그러니까 이게 빨리 이 어둠의 파워를 제껴야 되는데 아, 지금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동안 이 민주정부 들어가면서 사실 뭐 문민정부다 뭐다 뭐 하여튼 그랬잖아. 김영삼 때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김대중 뭐 이렇게 하면서 노무현 사실 이게 박근혜 이명박 때 이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이렇진 않았거든. 이거 지금 완전히 솔직히 무슨 우리가 박근혜 이명박 때 독재라는 용어는 이게 독재로 다시 돌아왔다 회귀했다 막 이렇게까지 표현을 안 했잖아요. 이게 뭐 부패하고 뭐하고 뭐 이런 표현을 썼어도 독재 이러진 않았.
이거는 이제는 완전히 검찰의 어떤 사법권을 이용한 뭐 하여튼 그 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 독재를 한다는 거 이게 상상도 못했거든. 근데 이게 음. 이게 마지막으로 좀 발악하는 게 아니고 권위주의가 남은 데가 사실상 별로 안 남았어요, 한국 사회에. 음. 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교육이 굉장히 권위주의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예. 교사들의 권위가 전혀 없거든. 카. 근데 권위를 이제 만들어낸 게 이제 내신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가지고 어느 정도 권위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밸런스를 교육은 밸런스를 찾은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정치계도 굉장히 이제 비권위적으로 됐잖아요. 그 음. 모바일 선거도 이렇게 하면서 그 그렇지. 당대표 뽑을 때 여러 가지 많이 시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음. 지금 문제는 사실 정치가 내가 생각한 민주화가 됐는데 왜 음. 지금 민주화 된 것처럼 안 보이냐면 특히 여당 쪽은 내가 보기에는 그 음. 검찰이 여전히 비민주적인 세력이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그 민주적인 분위기에 마지막 반항이 아닌가. 그쪽이 마지막 그 비민주적인 음. 그런 세력이 남아있는 음. 민주적인 세력이 남아있는 데가 아닌가. 음. 그래서 그게 마지막 발악이 마지막 아닌가. 발악이네. 마지막 발악이. 그래서 어? 노무현이 그렇게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고, 그러나 아, 또 그게 실패했고, 하여튼 문재인 때 참, 그러나 이게 참 어떤 윤석열 인간에 대한 어떤 큰 그러니까 그, 언론이 개혁이 돼야 되는데 사실 내가 보기에는 언론이 개혁이 되게 쉬워요, 사실 언론이란 게. 왜냐면 워낙 이게 유튜브니 뭐 여러 미디어들이 많이 발달돼 있잖아. 음. 대체적인 음. 미디어들이. 음. 그게 너무 쉬운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언론이 언론으로서 목소리를 못 내는 게 음. 그 얘네들이 글쎄. 검찰 쪽에서 뭔가를 잡고 있는 거야. 그러게, 검언 유착이라는 게 뭐, 밟아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게, 검찰이 개혁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음.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다시 좀 민주적인 사회로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 예? 아유, 뭐 하여튼, 오늘은 아니 여기까지만 근데 하고, 내가 또 한 가지 얘기를 하겠는데 어, 이거 음. 고 박사님 마지막으로 내 얘기 좀 한번 들어주세요. 뭐냐면 아까 그 정력 얘기를 했잖아요. 음. 근데 그 정력이 에서 주체와 객체가 막 없어진다. 에? 그러면서 음. 그 유리천은 객체와 된다고 그러는데 객체가 상호 지금 회통, 어, 상호 이제 회통을 하면서 이게 그게 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지금 이제 그 커즈웰이라고 음. 그 커즈웰 신디사이저 있죠? 커즈웰 네. 신디사이저를 만든 사람이 커즈웰이라는 사람이야. 인공지능 학자인데 지금 음. 구글에서도 아직도 음. 연구원으로 있어요. 제일 잘 나가지. 그 음. 사람이 이제 예측을 하는 게 2029년도에 인간의 지능을 가진 AI가 나오고 지금 거의 이제 나올 거라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동의하고 있거든요. 음. 2010년 이전에 다 나온다. 음. 그리고 지금 오픈 AI라고 거기서 나온 거 보면 엄청나게 모르는 게 없어요. 어. 컨버세이션이 가능해요. 내가 얘기를 하면 그 얘기의 포인트를 알아요. 내가 아무리 뭐 엉뚱하게 내가 좀 횡설수설 얘기를 해도 내 포인트는 알아. 그래서 얘기를 해줘. 그렇죠. 야.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국선도에 굉장히 꽂혀 있는 사람이잖아요. 국선도 내가 오픈을 하고 싶은데 요가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비즈니스 플랜 좀 달라. 이거 쫙 비즈니스 와. 플랜 딱 얘기를 해줘. 아니, 그거 AI가 오픈 AI가 한국말도 커버해? 한국말도 커버하기 하는데 좀 부족해요. 그래 영어로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근데 음. 그런 정도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화이트헤드의 236장의 어려운 페이지가 있다 그러면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서 이것 좀 음. 해석해 달라.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그거 해석을 해서 그 해줘요. 정도. 와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센턴스 하나 몰라 너무 어려운 뭐 컨크레센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커저 에피커시 뭐 그게 나와요 센턴스. 근데 전체적인 맥락은 아는데 그 특정 센턴스가 이해가 안 된다. 딱 물어보잖아. 그러면 그걸 다 얘기해 줘. 그래도 너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내가 아주 초등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달라. 그럼 그것도 얘기를 해줘. 와,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 책 한번 집어보겠다. 그러면 나, 성격이 한번 돼요. 그래서 알았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뉴욕 타임즈 보니까 그 대학교 것들이 난리가 난 거야. 애들이 페이퍼를 다 쓰면 그 형네 학교는 그 논의 안 해요? 고 박사님 학교는 음, 오픈 AI 논의 안 해요? 아직 나는 어, 뭐 얘기는 들어봤어도 이게 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얘기지 아이들 그 페이퍼 그렇죠. 쓰는 데 있어서 치딩 한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거가 일종의 자기 생각을 쓰라고 하는 건데 다 지금 AI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 치팅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방지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는 것 아 같은데 이걸 어떻게 잡아? 플래저리즘으로 잡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AI하고 그때 새로 만들어낸 단어들인데 그러니까 서로가 뭐 그 대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AI가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대? 알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테이크홈은 없애고 와서 쓰게 하고 발표를 시키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려고 와. 그러더라고. 그래서 형네 음. 대학교도 그거 좀 해야 돼요. 그 논의를. 어, 아니면 아, 당장 새 학기 시작했죠. 시작했지. 당장 지금 애들이 다 오픈 우리는 AI 근데 학부 중심이라 뭐 그런 비긴 뭐좀 리서치 페이퍼나 이런 거 숙제보다도 이제 그냥 시험으로 좀 많이들 커버하지. 예. 에세이 숙제는 별로 뭐 없구나. 페이퍼를 해봤자 뭐 5페이지, 6페이지 뭐 이렇지 무슨 뭐 20페이지만 한 페이지.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커즈웰이 예측하는 게 내가 그 사람이 쓴 싱귤러리티라는 책이 있거든요. 1990년대 초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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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도인가 2000년 초인가 하여튼간 쓴 책이에요. 그 사람이 뭘 얘기하냐면 2045년에는 그 초지능이 일어난대요. 그러면서 싱귤러리티가 일어난다 그러거든. 특이점. 음, 특이점이 뭐냐면 이제 물리학의 특이점은 그 블랙홀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특이점이. 그런 식으로 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특이점을 어떤 식으로 인공지능과 연결을 시키냐면 인간과 기계가 점점 하나가 된다는 얘기지. 어,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어, 앤드로이드 있잖아. 앤드로이드 뭐 음, 은하철도도 9 보면 인간이 사이보그가 되잖아요. 근데 음,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음,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두뇌와 컴퓨터랑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커즈웰 같은 경우에는 나노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나노 입자랑 이제 컴퓨터랑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음,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인간의 영혼이 살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럼 음, 인간의 몸도 그 나노 입자로 해서 다 고치게 되고, 심지어는 음, 이제 그 유전공학도 발전되면서 뭐 몸이 영원히 썩지 않은 그런 몸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음, 점점 인간의 몸과 이 컴퓨터와의 그 세계와 점점 하나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음, 인간 자체 의식 자체가 다 연결이 되고 음, 이게 특이점이라는 얘기예요. 구분이 안 돼. 음, 그거 하나, 그, 하나가 되는 거 아니야. 네, 하나가 되는 거지. 좋네. 그게